네, 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또 한 가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은 드디어 까치 설날인데요. 네, 그래서 2022년 새해를 맞아서 순달람도 이번엔 조금 달라지려고 합니다. 기존에 여러 종목을 다뤘던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때그때마다 가장 이슈가 될 만한 종목, 그때그때마다 고객분들께서 가장 많이 사셨던 종목을 하나 선정을 해서 한 종목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번 심층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달라진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오늘 첫 번째 순서니까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사셨는지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네, 특정 고객별 순매수 종목 상위 5개고요. 먼저 60대 이상 고객분들께서 선택하신 5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위가 테슬라고요. 그 다음에 2위가 반도체 3배짜리 레버리지죠. 아무래도 반도체, 믿을 건 반도체뿐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고객분들께서 SOXL을 참 많이들 사시는 것 같아요. 어제 반갑게도 5%가 올랐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3위부터 5위까지 전부 다 ETF네요.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어수선하다 보니까 ETF 쪽으로 투자를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VIP 고객분들인데요. 네, 역시나 1위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사랑은 역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최근에 더욱더 쏠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한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러분들께서 다들 짐작을 하셨겠죠. 오늘 바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이게 주봉 차트인데요. 방금 몇 시간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이게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한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오늘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반갑게도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2% 상승에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요, 테슬라가 이때까지 어떤 주당 순이익을 냈는지, EPS를 냈는지 분기별로 제가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녹색 선이 이제 실제로 주당 순이익 선이고요. 그 다음에 회색깔이 월가에서 예측을 했었던 컨센서스라고 하죠. 컨센서스 EPS를 나타낸 선입니다. 오늘 그 주당 순이익 지표가 나왔는데 실제로 2.54달러라는 EPS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월가가 예상을 했을 때는 2.3달러 정도였었거든요. 낮게 본 사람들은 한 2.2달러로 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월가에서.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한 10% 이상 잘 나왔기 때문에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그치면 순달람이 아니죠. 네. 이제 실적 지표에서 반드시 조금 짚어봐야 될 점, 그다음에 기타 흥미로웠던 점을 제가 몇 가지로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테슬라 4분기 실적 핵심 지표 첫 번째는 왼쪽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부분 매출과 그 분기당 매출 성장률입니다. 막대 그래프가 매출인데요. 막대 그래프가 아름답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점은 바로 분기당 매출 성장률이에요. 분기당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 대비 4분기. 이런 거예요. 근데 3분기 대비 4분기 매출 성장률이 30%가 넘어갔습니다. 이거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건데 더욱더 멋있는 점은 뭐냐면 작년 1분기 보다 이제 4분기로 갈수록 그 분기당 매출 성장률이 보통 올라간다는 게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그렇게 특히 많이 팔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자동차 판매량도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판매량도 그렇게 좋지 못했음에도 테슬라는 이렇게 분기당 매출 성장률이 4분기에 역대급을 찍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걸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요, 자동차 매출 총이익과 그 이익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매출 총이익률도 당연히 매출과 함께 매출 총이익률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출 총이익률이 저번 3분기에 30.5%를 찍었었는데 이번 4분기에는 30.6%를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조금 더 마진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기대도 했었었는데 이번에 약간 좀 정체된 것 같아서 약간은 실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맹점이 있습니다. 마진이 이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던 점에서는 일단 원재료 가격들이 많이 올랐었고요. 인플레이션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차량을 배송을 해야 되는데 이 배송 비용, 운송 비용도 크게 올랐었기 때문에 마진 방어가 사실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었을 겁니다. 근데도 테슬라는 이 마진을 유지를 시켰고 그래도 0.1%가량 올라왔다는 게 더욱더 괄목할 만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핵심 지표 두 번째입니다. 왼쪽 걸 보시면요.
이제 아까는 자동차 매출 총액이었고 테슬라가 뭐 에너지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토리지,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 총액을 봤을 때도 저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연간으로 따졌을 때도 네, 134%, 그러니까 2.3배 정도 매출이 올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근데 오른쪽 걸 보시면 주당 순이익 아까 2.54달러라고 했죠. 2.54달러를 기록을 했고 이게 얼마나 좀 대단한 거냐면은요. 재작년 4분기인가요? 네, 재작년 4분기. 재작년 4분기에는 0.8달러였었습니다. 근데 작년 4분기에는 2.54달러였으니까 거의 3배가 넘는 네, 주당 순이익을 보였다는 게 괄목할 만한 점입니다. 다들 PER이 테슬라가 굉장히 높다, 부담스럽다 하셨던 분들이 기존 투자자분들 중에서 되게 많아요. 근데 EPS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PER에 대한 부담도 그렇게 빠르게 식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PER 부담이 빨리 줄어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것은 핵심 지표는 아닌데 제가 실적에서 좀 흥미로워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왼쪽 걸 보시면요. 이게 차량 재고일수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생산해서 공장에 며칠 정도 남아있느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짧을수록 공장에서 만들자마자 빨리 출고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작년 4분기에는 11일이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해서 반도체 쇼티지다 뭐 사람들 운송할 사람들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1일에서 작년 4분기에는 4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면 팔린다라는 상황인 거고요. 이것을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공급 부분에서 약간 조금 병목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수요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 테슬라는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요. 테슬라의 급속 충전기 V3라고 하죠. 급속 충전기에 대한 숫자와 그 증가율을 나타낸 건데요. 작년 4분기에도 여전히 35%가 넘어가는 급속 충전기가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전기차를 사려고 할 때 가장 주저하는 게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서버리면 어떡해, 충전소가 많이 없잖아 라고 우려를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테슬라는 자체적인 충전소를 저렇게 많이나 빨리 짓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공용 충전기들을 많이 사용하죠. 네. 그럼에도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었음에도 공급망 부분,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주가는 장 마감 이후에 오락가락한 상황입니다. 네, 실적 발표에서 실제로 서플라이 체인 관련 언급을 했었으니까요. 네, 공급망 문제가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런 제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 공장 또한 테슬라 공장 또한 몇 분기 동안 계속 최대 생산할 수 있는 용량 미만으로 가동을 해왔었다고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언급을 한 것에 주가가 좀 오락가락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건 아까도 모닝 브리핑에서 언급했듯이 FOMC에서 파월의 언급이 굉장히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비둘기적으로 발언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한 사람들도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많았었는데 이렇게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좋은 호실적을 냈음에도 주가가 그렇게 상황이 좋았지 않았던 것으로 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래도 제가 좀 흥미로운 부분들을 앞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테슬라가 숫자만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적 발표된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 사항들을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 어닝콜 시간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요. 제가 하나 깜빡했는데 아까 서플라이 체인 부분으로 지금 테슬라가 좀 주가가 오락가락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경쟁사들과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비교를 해보면 이게 테슬라가 오늘 실적 발표한 것에 나와 있는 지표입니다. 자동차 판매 성장률과 그다음에 영업 이익률을 따졌을 때 이게 빨간색이 테슬라고 회색은 뭐 기타 여타 내연기관 차들과의 비교거든요. 뭐 보시면 알다시피 뭐 비교가 지금 안 되는 상황으로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을 테슬라는 FSD, Full Self Driving이라 해서 FSD라고 하는데 이게 베타 서비스가 지금 시행을 한 지가 약 한 1년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벌써 베타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6만 대 정도에 육박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실적 발표에서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6만 대 차량이 지금 실제적으로 사용 중이긴 한데 사고가 하나도 안 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FSD가 안전성을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 투자자들이 올린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 머스크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좀 질문 사항들을 몇 가지를 적어놨었어요. 그리고 투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왼쪽부터 보시면은 제일 궁금한 사항들을 제가 그 순위로 적어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제일 많이 궁금한 것들이 4680 배터리 셀에 대한 거예요. 4680 배터리 셀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4680 배터리라는 게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680 배터리 셀을 만들어서 이걸 구조 배터리 팩으로 만들면은 기존 배터리 시스템보다 4680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 차량은 주행거리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품 숫자가 획기적으로 또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자동화 시스템이 기존엔 사람들이 뭐 전선을 붙였던 거를 이제 기계가 다 붙이게 되기 때문에 제조 비용이 그만큼 절약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뭐 LG 에너지솔루션, CATL, 파나소닉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을 받아왔었는데 이제 테슬라가 알아서 4680 배터리를 또 설계하고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가격 협상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뭐 사실 배터리 제조업자들한테는 그렇게 좀 뭐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4680에 대해서 올해 말 정도에 나올 거다 아니면 늦게는 내년에 나올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갑론을박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대치가 한껏 올라간 거예요. 이 사진이 뭐냐면 테슬라 오늘 실적 발표에서 그 드러낸 사진을 제가 지금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요. 이 사진이 새로운 텍사스 공장, 기가팩토리 텍사스 공장에서 구조 배터리 팩, 저게 구조 배터리 팩 안에 4680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구조 배터리 팩을 조립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텍사스 공장 오픈을 하면은 4680 배터리가 곧 나오겠네 라는 기대감이 한층 더 올라간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며칠 전에 파나소닉에서 4680 배터리를 내년에 대량으로 생산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4680 배터리 셀에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8,800억 가량을 투자를 해가지고 연간 10기가와트씩 캐파로 지금 생산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 정도 큰 돈을 투입을 파나소닉이 했다는 것은 4680 배터리에 대한 개발이 끝난 게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4680에 대해서 좀 제가 스펙을 가운데 적어놨는데 16% 주행거리가 더 길어지고요. 출력은 6배가 더 좋아집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 방금까지 그의 슬라이드는 6시 반 정도 기준으로 제가 작성을 한 거고요. 근데 지금 워낙 지금 한치 앞을 못 보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 7시 한 반경으로는 주가 상황이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작성을 했을 때는 테슬라 주가가 급락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또 어느새 보니까 저렇게 또 급등한 상황으로 변모를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왼쪽 밑에 써놨습니다. 아까 4680에 대한 제가 시장의 기대치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방금 몇 분 전에 4680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 Y를 1분기 안으로 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공장을 올해 안에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또 엄청난 발언을 또 이어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개발이 굉장히 진척이 잘 되고 있다. 로봇 잊지 말라라는 말로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는 또 테슬라 주가가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합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FOMC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시장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분들께서 마음이 많이 졸이실 것 같은데 이제 설날이잖아요. 사실 설날 명절 때는 주가 상황이 그렇게 좀 좋지 않았었거든요. 지난 좀 추석 때도 그랬었고 그래도 다만 좀 다음 주 설날에는 이번 1월에 주가가 이미 많이 뺐으니까 좀 설날에는 주가가 좀 많이 회복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조금 자신감 없는 기대를 해보긴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상 순달람이었고요. 다음 주에 저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